뭐야? 이게 기울기가 m이고 x1, y1을 지난 직선에 맞춘 크가 뭐죠? 못한 것 같아요. 네, 뒤에 한번 좀 이따 책 써드릴 테니까 그거 쓰세요. 네, 재밌네요. 크. 자, 1번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개념이죠. 현질이 또 이렇게 뭐가 재밌어? 뭐가 재밌었어? 딴 생각하니 지금? 잠깐 여자친구 생각한 거야? 요즘은 여자친구 있어? 요즘은 없어? 웬일로? 여자친구 없는 지 며칠 됐어? 자, 서희는 요즘 누구 사겨? 그 이후로? 어? 그 이후로 안 사겨? 안 사겨? 안 사귀는 건 맞아? 혹시 우택이는 여자친구 있나요? 없어요? 넌 여자친구 있어? 없어? 그래, 없게 생겼어.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 1차 함수를 배운 적 있죠? 실제로 중학교 1학년 때 정비례를 배워요. 중1에서 정비례를 배웁니다. 이 정비례가 y는 ax고 이게 1차 함수의 기본형이죠. 원점을 지나는 직선. a 값이 양수이면 이렇게 지나며 a 값이 음수가 되면 이렇게 지난다. 중1 때 배운 겁니다. 중2로 넘어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1차 함수를 배우죠. 근데 그때는 이제 기본형과 동시에 그 기본형을 y축으로 b만큼 뭐 한 거죠? 평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 원래 이렇게 지나갔어야 될 그래프를 b만큼 평행이동. 그러니까 요만큼의 간격이 이제 b가 된 거죠. 모든 점이 b만큼, 모든 점이 똑같이 b만큼 다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죠. b가 양수이면 올라가고 음수이면 내려가고 이제 그런 상태로. 이제 그거를 배우면서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1차 함수 x 앞에 있는 개수. 때릴까 진짜? 몰라서 대답 안 하는 거야? 뭐야? 기울기라 불렀었죠. x 앞에 있는 개수는 이 직선이 기울어진 정도인 기울기를 말한다. 기울기를 구하는 공식은 보통 이거 많이 쓰죠. x2-x1분의 y2-y1 혹은 x1-x2분의 y1-y2 이게 뭐예요? 흔히 말하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라는 개념이었죠.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런 것도 있었고 또 공식이 뭐도 있었냐면 기억 거의 못할 텐데 마이너스 x 절편분의 y 절편 해도 뭘 구할 수 있냐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이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추가로 고등학교 넘어와서 하나를 더 배우는데 그게 뭐냐면 탄젠트 세타. 쌤 세타 뭐예요? 보통 앞으로 많이 쓸 거야. 각 쓸 때 특별히 쓸 거 없으면 보통 세타라는 거 쓰거든요. 이게 그리스어예요. 그게 소문자. 세타라는 쓰는 건데 이렇게 생겼죠. 번데기 모양으로. 영어로 보면 그 th 발음이죠. 그때 쓰는 그거랑 똑같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기 그때는 세타라고 있습니다. 탄젠트 세타. 근데 여기는 뭐 중학교 때 어느 정도 배운 게 있다고 치고 여기는 이거는 왜 그런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좀 이따 책에도 나오거든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보통 이렇지 않나요? 너 기울기를 따질 때 이 공식 봐봐. 이 공식 뭐 이거나 어쨌든 순서대로 빼는 거니까요. 여기 있는 점의 좌표 여기 있는 점의 좌표 여기를 x1 y1 여기를 x2 y2
그럼 여기서 이마만큼이 뭐냐면 x의 증가량이죠. 이게 x의 증가량이에요. x2 마이너스 x1 x의 증가량. 이마만큼이 y의 증가량 y2 마이너스 y1 인데가 직선 위에 어떤 점이든 두 점만 잡고 이렇게 두 점 사이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구하면 이게 이 직선이 기울어진 정도값이 된 기울기가 되죠. 근데 만약 내가 이 두 점을 이렇게 x축 위에 올리고 이렇게 y축 위에 올린다 하더라도 이 개념은 여전히 변함없이 성립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게 뭐냐면 x 절편값이고 얘가 y 절편값이에요. 그래서 이 공식도 어떻게 보면 더불어서 알 수 있는 거죠. 마이너스 x 절편분의 y 절편하면 기울기가 나온다. 근데 우리는 이거 설명하고 있는 거죠. 직선의 기울기가 왜 탄젠트랑 관련됩니까? 이 세타는 선생님 뭐죠? 세타는 이 직선이, 이 단어를 잘 들어야 돼. 이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x축의 양의 보면 이 방향을 말해요. 이 방향. 이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 그 각도를 세타라고 했을 때 그 세타에 탄젠트를 갖다 붙이면 직선의 기울기가 나온다. 왜 탄젠트? 기울기 구하는 공식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죠. 근데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잘 보다 보니까 여기 하나의 직각삼각형으로 생각해 본다면 밑변분의 높이를 계산한 것과 같지 않나요? 근데 삼각비 중에 밑변분의 높이를 계산하는 게 그게 탄젠트거든요. 밑변분의 높이가 실제로는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밑변분의 높이. 이걸 계산하는 게 탄젠트고 거기다가 세타만 갖다 붙이면 이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는 뜻이에요.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 내용과 이 내용이 사실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알겠나? 탄젠트 세타. 그럼 그게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오른쪽 방향과 이루는 각도에 탄젠트를 붙이면 그 직선이 기울어져 있는 정도인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추가된 내용이에요. 여기 이 내용 여기 있나요? 네, 여기. 직선의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랑 같다 라는 표현이죠. 좀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 그리고 저 위에 있는 거. 자, 잠깐 보세요. 혹시 만약에 이런 직선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린 겁니다. 이런 직선이 있어요. 이 직선이 y는 EX라고 치자. y는 EX라고 칩시다. 근데 왜 y는 EX라는 점이 여기는 원점을 지나가죠? 0,0. 근데 똑같이 저 직선과 기울기가 동일한 기울기 2를 갖는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이 0,0을 지나지 않고 2,1을 지난다면 그러니까 이 직선은 2,1을 안 지나가죠. x의 2지분은 y 1도 안 나오잖아. 2,1은 여기쯤에 있어요. 여기쯤에. 얘랑 똑같은 기울기를 가지며 기울기가 2인 직선. 대략 그린 건 얼마죠? 이렇게 돼 있어요. 저 직선. 요 직선. 기울기가 2이며 2,1을 지나는 직선. 내 식을 구하라면 중학교 때는 이렇게 했었죠. 중학교 때가 그거 안 좋다는 걸 안 해요. 중학교 때 배운 걸 그냥 설명드리는 거니까. 중학교 때는 이렇게 공부했었어요. y는 2x까지는 알고 있는데 뒤에 y좌표는 얼마인지 모르니까 b라고 두고 이 2,1을 이 식에다가 대입했었죠. y에 1, x에 2를 대입하면 4 플러스 b. 따라서 b 값은 마이너스 3. 그러므로 식은 y는 2x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답을 구했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근데 고등학교로 넘어오면 갑자기 풀이가 달라져요. 이렇게 설명 안 합니다. 잘못된 건 오해하지 마. 이게 잘못. 고등학생들은 이렇게도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이게 나중에 문제 풀 때 오히려 복잡한 점의 이동 경로를 봤을 때는 이게 더 편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설명 많이 하는데, 똑같은 조건이에요. 얘랑 똑같은 조건. 조건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쓰냐면 y 하고 는 쓴 다음에 길게 쓰고 여기다가 이걸 갖다 붙여요. x-1, x-2, 여기 y-1 이걸 갖다 붙입니다. 이게 뭐죠, 선생님? 혹시 너 실례 안 된다면 이차함수 할 때 혹시 이거 기억나요? y는 2x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의 식을 쓰시오. 그런데 어떻게 썼었니? 그때 이렇게 비우지 않았나요? x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면 x 대신에 x-2를 대입하고,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y 대신에 y-1을 대입해서 식을 이렇게 쓴다. 그 나머지는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계수 2 쓰고 위에 제곱 쓰고. 그래서 완성된 식은 y는 2 가로 x-2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됐었죠. 갈 때 됐다. 지난 것 같은데? 30분에 정확히 나가야 돼? 가면 돼. 먼저 나가. 먼저 나가고 오늘 수업은 이 뒷부분에 올려놓을 테니까 강의를 좀 참고하세요. 그래. 집가치를 잘 받고 오래 살아야 돼. 이거 기억나요? 그죠? 기억나는 거죠? 서희 기억나지? 마지 못해. 설마 기억 안 난다고? 우태기는 기억나요? 응. 그 내용 같아요. 어떤 그래프를 봐봐. 이것도 그런 내용이거든. 잘 생각해봐. 원점에 꼭지점이 있었던 포물선이에요. 근데 걔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하게 되면 이 그래프의 꼭지점이 어디로 바뀌냐면 여기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잖아. 2,1. 그러니까 그래프의 폭은 동일한데 0,0을 지나던 게 2,1을 진행하는 거니까 이 지점이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평행이동하게 되면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식을 이렇게 바꿔 썼었죠. 이거를 그대로 여기다 옮겨 놓는 거예요. 뭐라고? 기울기 2이며 여기에다 쓸게요. 기울기가 2이며 0,0을 지난다 라는 식은 이겁니다. 근데 기울기가 2이면서 이 점을 지난다 라는 얘기는 마치 이 흰색 그래프가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돼서 이 점이 이 점으로 움직인 것처럼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 이 직선을 오른쪽 2칸 위로 1칸 올리면 정확히 얘랑 일치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쟤를 지나게 될 테니까. 그러면 배운 대로 아까 배운 것처럼 원래 있는 관계식 y자리 대신에 y-1을 대입하고 x자리 대신에 x-2를 대입하는데 앞에 기울기 2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식이에요. 그러니까 책에서는 무턱대고 그냥 이렇게 기억하라고 돼 있는데 책에는 이거는 이 책뿐 아니라 다른 교재도 그렇게 돼 있으면 따로 부연 설명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기억하자, 이렇다라고 그냥 결과만 나와 있는데
그 결과를 좀 더 여러분이 배운 거에 맞춰서 좀 이해를 돕고자 부연 설명드리면 이런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그래서 일반화시키는 거죠. 이걸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y는 ax라는 기본형 그래프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어요. 걔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시오. 그러면 y-n a 가로 x-m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해석을 얘는 기울기가 a이며 0,0을 지나는 직선, 그런 개념인데, 얘는 기울기가 똑같이 a인데 뭘 지나냐면 m,n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예요. 0,0을 x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하면 m,n으로 바뀌었을 테니까. 그러면 이제 해석을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기울기가 a이며 0,0을 지날 때는 이 그래프인데, 만약 얘를 먼저 봤다면 기울기 a면서 m,n이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식을 구하시오. 그러면 답이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죠. 그럼 쓸 때는 y 빼기 지나는 점의 y좌표는 기울기 가로 x에서 지나는 점의 x좌표, 이렇게 쓰시면 기울기와 한 점을 통해서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다시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 2,4를 지나는 직선식을 구하시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죠. 중학교 때는 이렇게 썼었는데, 중학교 때 이렇게 쓴 다음에 이걸 대입하는 형태를 봤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와서는 바로 대입해서 두 번 연속 식을 두 개 만들어야 되잖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또 대입해서 또 B값 구한 다음에 또 대입하고, 그런 과정 없이 한 방에 식을 만들겠다는 얘기죠. Y에서 지나는 Y좌표 빼주고, 기울기 가로 X에서 지나는 X좌표 빼주고, 이게 답이에요. 이걸 정리하면 답이 된다는 뜻이에요. 한 방에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러니까 중학교보다 뭔가 하나 더 배웠는데, 더 실제는 복잡하게 배운 게 아니고 그냥 한 방에 직선식을 만들기 위한 정리된 과정이다 라는 거겠죠. 자, 그래 그 내용, 여기는 그 내용들이에요. 뭐 여기 1, 2, 3번 뭐 여기 61번은 뭐 내용이 너무 쉽고요. 이게 쉬운 건가요? 글쎄, 이거를 푸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은데, 그래도 너무 아무 단어 넘어가면 혹시 너무 수업을 날로 잡수린다고 또 하실까봐. 이건 1,2를 지나며 여기쯤이죠. X축의 평행한 직선, 이 식 뭐예요? Y는 2. 저 정도는 쓸 수 있으시죠? 1,2를 지나며 X축 평행한 직선, Y좌표 항상 2인 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직선, Y는 2. 이거 1,2를 지나며, 이건 중학교 때 배운 거다. 1,2를 지나며 Y축 평행한 직선, Y는 X는 1. 자, 3번은 뭐 이게 당연히 답이겠죠. 기울기 y좌표에 다 나와 있으니까. 4번이 아까 배운 거랑 비슷한데, x좌표는 식이 다 직접 적용이 애매하죠. y좌표는 직접 적용이 되는데 x좌표는 직접 적용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점의 좌표를 바꿔놔요. 3,0 이렇게. 그럼 아까 했던 것, 기울기가 2이며 이 점을 지나는 직선, 그러면 y에서 지나는 y좌표 빼주고, 기울기 2 가로 지나는 x좌표 빼주시고, 이렇게. 그럼 이 식은 y는 얘만 정리하면 되겠죠? 이거 영어는 있으나 마나니까 2x 플러스 6. 네, 이게 답이 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되셨죠? 네. 이것 62번. 자, 저 점을 지나며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가 60도인 것.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에 탄젠트를 붙이면
그게 기울기가 된다. 그거 좀 전에 말씀드렸네요. 그럼 탄젠트 60도? 또 벌써 하면 설마 최근에 배운 거예요 이거는? 설마 까먹진 않았죠? 얼마예요? 알고 있을 거라 믿을게요. 루트 3. 자, 그러면 루트 3의 기울기면서 이 점을 지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쓰시면 되죠. y에서 지나는 y좌표 빼준다. 기울기 가로 x에서 지나는 x좌표를 빼준다. 이게 고등학교 때 배운 공식이죠. 그럼 y 플러스 1은 루트 3 x 마이너스 3. 넘어가면 y는 루트 3x 마이너스 4가 된다. 이게 정답이다. 그렇습니다. 네. 어렵지 않으시죠? 이런 건 중학교 때도 했었죠. 뭐 지금 처음 배우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개념을 좀 더 올려봅시다. 이 두 점을 가지고 뭐를 구할 수 있냐면, 첫 번째 지나는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요. 두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하는 공식은 x의 증가량 1 마이너스 1분의 y의 증가량 2 마이너스 3. 근데 이게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할 때는 제곱이 있기 때문에 빼는 순서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죠. 근데 기울기는 빼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x를 앞에서 뒤에서 뺐다면 y도 앞에서 뒤를 빼야 되는 거지. 순서를 바꾸면 답이 틀려요.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이게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되죠. 그리고 잊지 마세요. 지금 이 단원의 핵심은 기울기랑 나머지 한 점을 찾아야 돼. 그래야 얘네 둘을 가지고 빠르게 직선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1차 함수식. 기울기는 찾았잖아. 그럼 나머지 한 점, 이 직선이 지나는 한 점? 근데 두 개 나오는데? 두 개 중에 만만한 걸 찾아. 이게 좀 더 만만하잖아요. 얘를 지난다. 그럼 다 끝났네요. 좀 전에 배운 개념을 써먹으면 y에서 지나는 y좌표 빼주고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 가로 x에서 x좌표 빼준다. 이렇게 되겠죠. 얘를 정리해 주시면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나오겠네요. 뭐 간단한 분배만 하시면 되니까요. 네. 그죠?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x절편, y절편. 자, 이건 공식이 이렇습니다. 그래요.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식은 다음처럼 쓴다. 이게 중학교 때는 이렇게 썼었어요. 또 중학교 때는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인 직선식을 구하시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절편분의 y절편 x 플러스 y절편. 이게 중학교 때 배웠던 방식이에요. 자, 예를 든다면 x절편이 계산하기 편하게 마이너스 2며 y절편이 4인 직선. 만약 이렇게 나오면 중학교 때는 y는 마이너스 x절편분의 y절편 x 플러스 y절편. 따라서 y는 2x 플러스 4. 이렇게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넘어오면 공식이 이렇게 돼요.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 그럼 이 개념을 고등학교 교과에 맞춰 적용시켜보면 x절편 마이너스 2, y절편 4니까요. x절편분의 x 플러스 y절편분의 y는 1. 양변 4 곱한 다음에 전개하면 이렇게 나와요. 선생님, 근데 왜 이렇게 공식이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뭐 사실 대단치 않습니다. 왜 대단치 않냐면, 이제 지우고요. 만약 x절편이 네모라고 합시다. y절편이 세모예요. 그럼 x절편 가지고 우리가 뭐를 찾을 수 있냐면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어요. 이 직선이 네모, 0을 지나가고 y절편이 세모라는 뜻은 이 직선이 0, 세모라는 점을 지나갑니다. 됐지? 근데 만약 식을 저렇게 세워줬잖아. x 플러스 분의 y는 1. 근데 잘 생각해봐. 여기다 네모를 두고 여기다 세모를 뒀을 때
x절편이 네모, 0이에요. x절편이 네모야. 그 얘기는 이 직선이 네모, 0을 지나가. 그럼 x자리에 네모를 집어넣는 동시에, 여기다 네모를 집어넣는 동시에 y에는 0 대입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없어져요. 그래서 네모분의 네모는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격에 맞춰놓은 식이야. 왜 이랬나요? 라기보다는 그냥 이런 형태에 따라서 답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도록 사이즈를, 규격을 맞춰놓은 거예요. 어떨 때? x절편, y절편이 주어져 있을 때 쉽게 계산하라고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그럼 선생님, 저는 위 거를 기억해야 됩니까? 아래 거를 기억해야 됩니까? 둘 다 기억하면 좋겠죠. 근데 보통 고등학교 때는 아래 걸 좀 많이 쓰는 편이긴 한데 뭐 둘 다 기억하시면 더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둘 다 기억하세요. 상황에 따라서 이게 편하고 또 어떨 땐 또 이게 편하고. 근데 고등학교 때 이거는 좀 알아두세요. 고등학교 때는 왜 굳이 그럼 위에 그 중학교 때 배운 걸 설명 안 하고 고등학교 때는 꼭 이렇게 아래로 설명하나요? 라고 하면 얘는 1차 함수잖아. 1차 함수. 얘는 식이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얘는 y라고 정리되는 y는 하고 x에 대한 1차식은 1차 함수고 얘는 그냥 xy 상수로 정리되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에요. 굳이 표현하자면 실제로는 같은 식이지. 위아래 같은 식이야. 근데 굳이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하는데 왜 근데 굳이 1차 함수보다는 직선의 방정식 형태를 두는 거를 고등학교 교육은 좋아하냐면 이쪽이 좀 더 넓은 범위라 그래요. 직선의 방정식이 1차 함수보다 좀 더 큰 범위라는 거죠. 어째서? 어째서냐면 잘 생각해봐라.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1차 함수의 그래프는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이렇게 되는 직선, 이렇게 되는 직선. 이거 말고는 없어요. 기울기 m이 0보다 클 때, 기울기 m이 0보다 작을 때.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 이 식을 직선의 방정식 있죠? 이렇게 x, y 상수꼴로 되어 있는 직선의 방정식 형태를 쓰게 되면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잖아. 1차 함수인데 1차 함수의 모양은 직선이라 이 방정식 이름은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중2 때 배운 거야. 근데 이 직선의 방정식은 모양이 얘 말고도 아까 말한 축의 평행한 직선까지 총 4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더 넓은 범위라는 얘기야. 범위로 본다면. 그러니까 고등학교 과는 포괄적 내용을 설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많이 설명을 해요. 그래서 아까 이 공식처럼 너무 1차 함수 규격에 딱 맞춰져 있는 모양보다는 포괄적으로 쓰라고 직선의 방정식 형태를 써주는 게 고등교과에서는 좀 더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올바르다? 좀 더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넓은 범위에서 다 쓸 수 있으니까. 얘는 딱 1차 함수밖에 못 쓰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중학교 때 많이 썼던 공식을 굳이 배제하고 자꾸 고등학교 때는 이거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그런 데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넓은 범위에서 포괄적으로 쓸 수 있으면 써라 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어떻게 뭐 질문 있나요? 괜찮아요? 이해됐니? 지금 뭐 약간 좀 기억을 좀 해야 되는 내용이죠.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